강력한 항암작용으로 주목받는 새송이버섯. 하지만 이것과 같이 드시면 건강에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클릭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에서는 새송이버섯의 효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음식들과 새송이버섯의 영양소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음식까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새송이버섯이 지닌 탁월한 효능들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새송이버섯은 체중 관리에 유익한 저칼로리, 저지방 식품으로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키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가득해 칼로리 섭취를 자연스럽게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이 식이섬유는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원활한 배변을 도와 소화 건강에 기여합니다. 또한 새송이버섯은 베타글루칸과 폴리페놀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면역력 강화와 세포 보호에 유익한데요. 베타글루칸은 면역세포를 활성화하여 감염과 염증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며 폴리페놀은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지켜 노화 관련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에도 이로운 새송이버섯은 칼륨이 풍부해 혈압을 조절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심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요. 특히 베타글루칸과 함께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 동맥 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기여합니다. 또한 새송이버섯에 포함된 에르고티오네인과 베타글루칸은 강력한 항암 성분으로 세포 DNA 보호와 암세포 억제에 기여하는데요. 특히 에르고티오네인은 세포를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하여 항암 효과를 증진하고 면역력을 강화해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더 나아가 새송이버섯은 비타민 D와 칼슘이 함유되어 뼈 건강을 지원하는데요. 특히 햇볕에 노출된 새송이버섯은 체내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가 풍부하여 골밀도를 유지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피부 건강에도 유익한 새송이버섯에는 비타민 B군, 특히 B2와 B3가 포함되어 있어 세포 재생을 촉진하고 항산화 성분이 피부 세포 손상을 방지해 노화를 늦추는 데 기여하는데요. 에르고티오네인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여 피부를 더욱 건강하고 생기 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울러 새송이버섯의 베타글루칸은 항염 작용으로 염증 반응을 완화하고 면역 시스템을 조절하여 전반적인 건강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마지막으로 혈당 지수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새송이버섯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혈당 급등을 억제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당뇨 관리에 유익합니다. 새송이버섯은 영양가가 뛰어나지만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새송이버섯의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음식 조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새송이버섯의 효능을 약화시키고 함께 섭취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식들을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케일입니다. 케일과 새송이버섯은 혈당 관리에 유익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함께 섭취할 경우 혈당이 지나치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새송이버섯은 풍부한 식이섬유와 베타글루칸을 함유해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케일에는 알파리포산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있어 혈당을 안정적으로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두 식품을 동시에 섭취하면 혈당 조절에 이중 효과가 나타나 혈당이 과도하게 떨어질 수 있는데요. 혈당이 지나치게 낮아질 경우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어지럼증, 피로감이 발생하고 심한 경우 일시적 의식 저하가 올 수도 있으며 특히 당뇨병 환자나 혈당 조절 약물을 복용 중인 사람이라면 혈당 수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면서 새송이버섯과 케일의 섭취량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는 새송이버섯처럼 퓨린 함량이 높은 식품으로 체내에서 퓨린이 요산으로 대사되면서 요산 축적을 촉진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통풍을 앓고 있거나 요산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고등어와 새송이버섯을 함께 섭취할 경우 요산 축적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신중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퓨린은 체내에서 대사 과정 중 요산으로 전환되며 요산이 정상적으로 신장을 통해 배출되지 않으면 과도하게 축적되어 결정이 형성되고 관절에 쌓여 통풍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고등어는 특히 퓨린 함량이 높아 요산 수치를 급격히 높일 가능성이 크며 새송이버섯 또한 퓨린을 함유하고 있어 함께 섭취할 경우 체내 요산 농도가 더 높아져 통풍 증상이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고등어와 새송이버섯을 동시에 섭취하면
퓨린 섭취량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어 특히 통풍으로 발가락, 무릎, 발목 등의 통증과 염증을 자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을 가중시킬 수 있는데요. 급성 발작의 경우 심각한 통증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통풍이 있거나 요산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이러한 식품을 동시에 섭취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 번째는 콩입니다. 콩과 새송이버섯은 각각 식이섬유와 단백질,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해 장 건강을 돕는 유익한 식품이지만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할 경우 소화기가 민감한 사람에게는 소화 불편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콩은 식이섬유와 올리고당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장내 연동 운동을 촉진하고 소화 과정을 원활하게 해주지만 이러한 식이섬유와 올리고당은 발효 과정에서 장내 가스를 많이 생성하게 됩니다. 새송이버섯 역시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두 식품을 함께 섭취할 경우 장에서 과도한 발효가 일어나 가스가 생성되기 쉬운데요. 이로 인해 복부 팽만감이나 소화 불편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섬유질 섭취량이 적거나 장이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조합이 소화기 부담을 줄 수 있는데요. 장내 유익균이 섬유질을 발효하는 과정에서 가스 생성이 지나치게 많아지며 복부가 불편해지거나 소화 과정이 느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식이섬유 섭취는 장의 운동을 활발하게 하지만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섭취하면 소화기관이 지나치게 자극받아 복부 팽만감이나 불편함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콩과 새송이버섯을 동시에 많이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송이버섯은 여러 가지 건강 이점을 제공하는 식품이지만 잘못된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새송이버섯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학적으로 좋은 궁합을 이루는 음식 3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무입니다. 무는 새송이버섯과 마찬가지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며 항암 효과를 증진시키는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어 함께 섭취하면 상호작용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새송이버섯에는 에르고티오네인과 베타글루칸이라는 항암 성분이 풍부하여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특히 에르고티오네인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해 세포의 DNA를 보호하고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는데요. 또한 베타글루칸은 면역세포의 활성을 촉진하여 면역 반응을 높여 암세포와 싸우는 능력을 강화시킵니다. 한편 무에는 비타민 C와 같은 항산화 비타민이 풍부해 면역력을 높이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또한 무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체내에서 해독작용을 돕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하며 특히 물을 씹거나 가열할 때 글루코시놀레이트가 활성화되어 항암 효과가 더욱 증대되는데 이는 암 예방에 크게 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는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는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새송이버섯의 비타민 B군 및 항산화 성분과 함께 피부를 보호하고 탄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새송이버섯에는 비타민 B2와 B3가 포함되어 있어 세포 재생을 촉진하고 에르고티오네인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세포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한편 파프리카의 풍부한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은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피부를 촉촉하고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데요. 특히 비타민 A는 피부의 표피를 건강하게 보호하고 세포 손상을 막아 노화를 지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파프리카와 새송이버섯을 함께 섭취하면 피부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보충할 수 있어 생기 있고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미역입니다. 미역은 풍부한 칼슘과 요오드를 제공하여 새송이버섯과 함께 섭취할 때 뼈 건강과 더불어 전반적인 미네랄 균형을 강화하는 데 유익한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새송이버섯에는 비타민 D와 칼슘이 포함되어 있어 뼈 조직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햇볕에 노출된 새송이버섯은 비타민 D가 풍부해져 체내에서 칼슘 흡수를 더욱 효과적으로 돕습니다. 여기에 미역은 해조류 중에서도 칼슘 함량이 높은 편으로 한 줌만으로도 충분한 칼슘을 섭취할 수 있어 뼈와 치아 건강을 촉진하고 골밀도를 높이는 데 유리한데요. 특히 미역과 새송이버섯을 함께 섭취할 경우 미역 속의 칼슘과 새송이버섯의 비타민 D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체내에서 칼슘의 흡수와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이 효과적으로 흡수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미역의 칼슘이 체내에서 더욱 잘 활용되어 뼈를 튼튼하게 하고 장기적으로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또한 미역에는 요오드도 풍부하여 갑상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미네랄을 공급해주므로 미역과 새송이버섯의 조합은 뼈 건강뿐 아니라 전반적인 미네랄 균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새송이버섯과 함께 섭취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음식들은 각 식품의 이점을 극대화해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조합을 꾸준히 섭취하면 몸의 기능을 최적화하고 여러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좋은 새송이버섯을 고르는 방법과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할게요. 먼저 새송이버섯은 습기에 민감하여 적절히 보관하는 것이 신선함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데요. 냉장 보관이 새송이버섯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냉장고에 야채칸에 두면 약 일주일 동안 싱싱함을 보존할 수 있으며 물에 살짝 씻은 후 물기를 제거한 뒤 종이 타월로 하나씩 감싸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면 신선함이 더욱 오래 유지되는데요. 종이 타월이 남은 습기를 흡수하여 버섯이 물러지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또한 밀폐용기에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외부 공기와의 접촉을 줄여 신선도를 높여주지만 용기의 뚜껑을 완전히 닫기보다는 약간 열어 공기가 미세하게 통하게 하면 더욱 이상적인 보관이 가능합니다. 장기 보관이 필요하다면 한 입 크기로 잘라 냉동실에 보관할 수 있으며 냉동된 새송이버섯은 요리 시 해동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어 식감과 풍미를 잘 유지할 수 있는데요. 신선한 새송이버섯을 고를 때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좋은 새송이버섯은 아이보리색이나 연한 갈색을 띠며 색상이 균일한데요. 색이 바래거나 갈색 반점이 있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버섯의 각과 줄기를 살짝 눌렀을 때 단단하고 탄력이 느껴지면 신선한 상태입니다. 특히 줄기가 견고하고 단단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물러있거나 흐물흐물한 느낌이 들면 신선도가 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각과 줄기가 균형을 이루고 크기가 일정한 버섯이 좋은 품질을 나타냅니다. 갓이 과도하게 벌어지지 않고 단단히 닫혀 있어야 신선도가 높다고 할 수 있고 표면이 적당히 촉촉하지만 물기가 과도하지 않은 상태가 이상적인데요. 만약 물기가 많이 맺혀 있다면 습기에 오래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새송이버섯을 고르는 방법과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새송이버섯을 제대로 고르고 신선하게 보관하여 조금 더 건강하게 즐겨보세요. 새송이버섯은 우리 몸에 좋은 식품으로 적당히 그리고 올바르게만 먹으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저를 포함한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